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까지 했던 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쿼리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완전 기본은 이제 저번 시간이 끝이고요. 이제 새로운 개념을 들어갈 거예요. 그 새로운 개념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초석을 좀 밟아볼 거고, 그 초석에 이어져서 새로운 개념까지 오늘 진도를 나갈 예정인데,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8일차에 링크 2개 열렸을 거예요. 그 중에 문제 말고 쇼핑몰 주문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먼저 들어오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 안에 있는 것, 여기 커서 한번 눌러주고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에 본인 SQL 요그 YOJ 와서 컨트롤 A, 컨트롤 V, 그래서 얘네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부터 테이블 그리고 데이터까지 넣어져 있는 쿼리 문이에요. 그냥 이거 전체 선택하고요, F9 실행하면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몰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있었어서 15개 성공에 노 워닝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없었다고 하면 15개 성공에 1 워닝이 나왔을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한 번에 실행해도 되는 이유는 순차적으로 쿼리가 실행이 될 때 흐름에 맞게끔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실행을 해도 된다라는 거. 자,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좀 시작을 할 건데, 테이블이 이거지. 자, 여러분들 그냥 일단 화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방금 추가한 데이터베이스는 이 몰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리고 이 몰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테스트용 데이터를 11개 들어있죠? 이렇게 넣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만든 테이블을 까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얘는 뭐 하는 애 같아요? 네, 상품을 구매한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누가 써있죠? 이 누가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뭔지 쓰여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어드레스, 주소죠? 그리고 뭐 샀는지. 이 P네임은 그냥 프로덕트 네임이라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가 보통 상품이거든요. 상품 이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라이스는 그 상품의 가격이겠죠? 그리고 이 아이디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그냥 키의 역할을 해주는, 실제로 테이블에 PK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타입이 제가 알려드렸던 거랑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걸 개념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총 11개가 들어있는 상태로 이걸 한번 해볼 겁니다. 수업 페이지에 있는 문제 별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거를 또 복사를 한 다음에 본인 SQL YOJ에 갖고 와서 자, 문제 5개밖에 안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까지 들어있는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활용하면 충분히 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시간 많이 안 드릴 거고요. 잠깐 드릴 건데 얼른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못하셨더라도 멈추시고 화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작성한 정답이 맞는가 돌려봐야 돼요. 계속 실행했는데 에러가 나왔다 그러면 어딘가 지금 문법이 잘못됐거나 뭔가 잘못됐겠죠. 그런 거를 좀 파악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수업 시간 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그런 걸 체크를 못 하실지언정,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꼭 한번 본인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력은 안 늘어요. 얘는 개발이 전부 다 그렇긴 한데, 특히나 DB 같은 경우는요, 내가 많이 다뤄보고 많이 까보고 많이 조회해보면 늘어요. 근데 그걸 본인 스스로가 안 하면 누가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다 넣어줘도 못 삼켜요. DB는 그래요. 이건 진짜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자, 손흥민이 주문한 주문 개수래요.
그럼 우리가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결과를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손흥민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3개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쿼리를 날려보지 않아도 주문 개수가 3개라는 걸 알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아는 거고, 이걸 실제로 쿼리를 작성해서 이 3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일단 제가 문제를 읽고 나서 끊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이렇게 끊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보여줄 거, 이걸 보여줄 때 조건으로 걸 거. 근데 이 손흥민은 유저네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정도는 유추를 해야 됩니다. 요걸 보고 알 수 있으니까, 아, 그럼 외어절에, 조건절에 유저네임은 손흥민 넣어줘야 되겠구나. 거기까지는 유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주문 개수래요. 우리가 개수를 구하려면 네, 집계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 중에서도 숫자를 세주는 count라고 하는 집계함수를 써야 돼요. 그러면 다 나왔네요. 자, select. 일단 집계함수를 안 쓰고 먼저 가볼게요. from. 이 테이블이 t-shopping이니까 여기 where 유저네임이 손흥민. 이러면 일단 개수는 아니지만 손흥민이 주문한 내역들만 모아서 보여줄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이 전부의 결과가 아니에요. ID, 유저 ID, 패스워드 필요 없어요. 심지어 손흥민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린 개수만 알면 돼요. 그러면 모든 걸 줘야 할 거야가 아니라 count 패스만 세면 되겠네요. 그러면 3개.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 컬럼이 count 별이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모를 거니까 이것도 좀 보기 좋게 바꿔주자면 이러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집계함수 사용하는 거고 그 집계함수를 뽑아낼 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추스릴 수 있도록 외어절에 조건 추가하는 거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처음에 딱 이 문제를 읽자마자 이렇게 딱 짜여져서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연습하는 단계에서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했던 것처럼 일단 내가 알기 쉬운 거, 이 손흥민이라는 조건은 어디다 줘야 될지는 뻔하잖아요. 외어절에 줘야 된다. 이런 거부터 하나하나 하고 그럼 개수를 세야 되니까 내가 뭘 써야 될지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고민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 아 카운트를 쓰면 되겠구나. 카운트를 쓰는데 누구의 개수를 세야 되지? 사실 누구의 개수를 세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널 들어있는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냥 에스터리스크로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이걸 보여주기 좋게 별명을 붙여주면 더 좋겠구나 까지 생각이 발전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손흥민이 산 상품은 운동화 하나 있고요, 코트 하나 있고요, 운동화 하나 있네요. 그럼 3개를 샀는데 그 중에 2개가 어때요? 겹치죠? 자, 그러면 일단 겹치고 자시고를 떠나서 또 한 번 찾아볼게요. 셀렉트. 모든 걸 조회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from t-shopping 해놓고 where 이거 누구 조건 줘야 돼요? 이것도 손흥민이죠. 유저네임이 손흥민. 이거 조회하면 또 손흥민만 결과를 보여줄 거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뭐예요? pname이죠. 그럼 pname 해주면 되죠. 에스터리스크가 아니고. 그러면 운동화, 코트, 운동화 나왔죠. 근데 운동화가 겹치고 있네요. 그럼 얘를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중복 제거해서 distinct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러면 중복이 제거돼서 운동화랑 코트만 나올 거니까. 그럼 손흥민은 운동화랑 코트를 샀구나. 우리가 배웠던 거죠? 다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pname으로 보여주면은 좀 그래. 더 깔끔하게 보여주고 싶어. 별명 달아주면 이 컬럼 조회 결과가 별명으로 나올 거니까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것도 표시해주면 좋겠네요. 중복 제거. 중복된 상품명에 대해선 제거를 했다라는 의사표현까지 그럼 깔끔한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이 모습을 나중에 이제 다른 언어랑 합쳐서 화면에 이대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DB는 데이터를 넘겨줄 뿐이고요. 이런 컬럼, 이 보여주는 이름들 있죠. 이거는 자바가 됐든 뭐 다른 언어가 됐든 JSP가 됐든 걔네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데이터만 넘겨주면 돼요, DB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DB 하나만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스커트를 산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눈으로 한번 쫓아보자. 스커트를 산 사람. 그러면 일단 누굴 봐야 돼요, 우리가? 스커트를 산 사람을 찾으려면 피네임이 스커트인 거 찾아야죠. 여기 와서 스커트를 봐요. 송혜교가 하나 샀네요. 밑으로 내려가면 송혜교가 또 하나 샀죠. 그러면 송혜교 겹치네? 근데 보시면 주소가 다르네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고려하는 거죠, 그냥. 문제 상황에 맞게. 이걸 같은 사람으로 볼 건지 다른 사람으로 볼 건지 그걸 결정해서 디스팅트를 쓸 건지 말 건지 해주면 되겠죠? 자, 또 모든 걸 일단 조회하겠습니다. 별프롬 T쇼핑 왜요? 이번에는 P네임이 스커트인 결과들을 몰아서 보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두 줄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건 진짜로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는 유저네임. 그럼 별이 아니라 유저네임. 그럼 조회해보면 송혜교만 떨렁 두 개 남을 거잖아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중복을 제거할래 말래? 본인 선택이죠. 이게 실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할 건데 DB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데 문제로 나왔다. 그럼 얘네들은 그거에 대한 조건을 당연히 문제에 적어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냥 주소를 봤을 때 다른 주소면 심지어 울산과 대구면 그 정도면 거의 다른 사람이죠. 그럼 우린 그냥 이렇게 두면 돼요. 다음 문제. 합쳐도 되는 거고 합칠 거면은 디스팅트 그냥 써주면 되는 거니까. 자,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 주문 개수. 자, 봅시다.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 뭐 보고 알아요? 이름 누가 제일 많이 나왔냐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손흥민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손흥민이 3번이거든요. 나머지는 둘,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손흥민만 3번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안 해요, 벌써.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은 손흥민이고 그 사람의 아이디는 유저 1이겠죠. 그리고 이름은 손흥민이고 주문 개수는 3개. 그쵸? 근데 이걸 쿼리로 짜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여줄 게 뭐고 조건이 뭐예요? 조건부터 말씀해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구해내기 위한 조건.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이죠. 가장 많이 주문했다라는 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이었죠? 그럼 그게 조건이네요. 우린 그 조건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 조건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max로는 해결을 못해요. max는 최대값이에요. max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될까요? 네, 카운트예요.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이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카운트로 봤는데 그 카운트의 숫자가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많이 주문한 거잖아요. 그쵸? 그걸로 보면 돼요. 근데 사실상 이건 웨어절도 필요가 없습니다. 웨어절이 필요가 없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를 먼저 나열을 해볼게요. 일단 사람의 아이디, 유저, 아이디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름, 유저, 네임이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럼 주문 개수래요. 아까 우리 해봤죠, 카운트. 여기는 에스터리스크 들어가도 되는 거고. 자, 이 세 가지를 알 건데 여기 별명 그냥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건데 그럼 유저 아이디, 유저네임, 주문 개수가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볼 건데 어디서? T쇼핑에서 볼 거야. 자, 이거 조회하면 뭐 나와요? 손흥민이 11개래요. 이거 맞아요? 이거 뭔가 이상하죠? 이거 왜 이상한 거예요? 네, 집계함수를 사용했는데 집계함수는 그러면은 묶을 거잖아요.
총 개수를 구하니까 얘네 하나만 대답하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유저 아이디랑 유저 네임은 그냥 이렇게 조건 없이 조회를 했을 때 11줄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11줄이 지금 한 줄로 압축이 돼버렸으니까 맨 위에 있는 1번 손흥민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럼 이거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룹핑 해야죠. 그룹으로 묶어야 됩니다. 동일한 애들끼리. 자, 제가 그룹 바이를 설명드리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게 집계함수를 그러니까 셀렉절에 나와 있는 컬럼 중에서 집계함수가 사용된 컬럼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룹 바이절에 무조건 언급이 되는 게 맞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럼 그룹 바이 유저 아이디랑 유저 네임이랑 얘네 둘 들어가면 맞나요? 사실 유저 네임 안 들어가도요 나와요. 잘. 왜 나와요? 유저 아이디랑 유저 네임이 묶어놓으면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안 적어줘도 결과는 나오는데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생략을 과감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그룹 바이의 사용 형태는 집계함수가 사용되지 않은 컬럼은 무조건 언급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베이스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룹으로 묶었죠. 자, 그러면 결과가 어때요? 누가 제일 많아요? 손흥민이 제일 많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았네요. 근데 우리는 얘네 보여줄 필요 없죠. 이 하나만 보여줘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리밋만 걸어도 어차피 손흥민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얘가 맨 위에 있던 데이터니까. 근데 만약에 손흥민이 맨 위에 있지 않았대요. 얘네가 순서가 이렇게 안 되어 있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더바이도 한번 해줘야죠. 자, 오더바이. 이게 정석이라는 거예요. 오더바이 해서 누구를 지금 정렬할 때 써야 돼요? 그렇죠. 주문 개수. 그리고 ASC면 오름차순이죠. 그럼 작은 숫자부터 나오겠네요? 그럼 우리가 리밋으로 끊어서 맨 위에 있는 거 하나만 보여줄 수가 없겠죠. 그럼 반대로 역순으로 DSC, 디센딩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리밋 하나를 넣어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쏙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만 했을 때 정렬이 될 거니까. 상황이 되시죠?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조건을 걸어야 되는 것들 혹은 판단해야 되는 것들을 판단을 하고 문제를 읽으면서 그걸 먼저 파악하고 그대로 써내려가기만 하면 돼요. 써내려가다가 중간에 해봤는데 이상한데? 왜 이러지? 싶으면 집계함수가 쓰였는데 그룹핑이 안 됐겠구나. 얘는 뭉쳐서 대답을 했는데 나는 여러 개가 필요해. 그럼 그룹핑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자, 다음 5번. 소지섭이 사용한 총 금액이래요. 여기서 보여줄 건 총 금액이겠죠? 이제 바로 완성본으로 가볼게요. 셀렉트. 금액은 어떻게 알아요? 프라이스죠. 근데 소지섭이 하나만 샀으면 그냥 프라이스로 해도 되겠죠. 근데 소지섭이 하나, 두 번이에요. 근데 우리가 애초에 이걸 못 봤다고 해도 여러 개일 걸 감안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총 금액이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프라이스에? 네, 썸 써야죠. 썸. 합계. 프라이스의 합, 가격의 합을 구해야 됩니다. 우린 총 금액이니까. 평균 금액이었으면 AVG, 에버리지를 썼겠지만 총 금액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보여줄 건 이거 하나면 돼요. 별명 붙여볼까요? 소지섭이 사용한 총 금액. 이걸 어디서 찾을 거예요? T쇼핑 테이블에서 찾아야겠죠? 자, 이때 끝난 건가요? 이러면 전체 다 더할 거잖아요. 모든 프라이스. 그럼 우리가 조건을 걸어줘야겠죠. 조건에 걸리는 건 누구예요? 네, 유저네임이 소지섭. 이래야 소지섭이 사용한 금액들만 합쳐지게 될 거니까. 자, 우리가 그동안 그 전에 배웠던 거를 그대로 활용하는 문제였어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새로운 개념을 배울 건데 그거에 대한 초석을 밟는 거라고 했죠? 이게 왜 초석이냐면, 자, 이 테이블을 잘 보세요.
이 아이디는 잠깐 논외로 치고, 자, 이만큼 무슨 정보예요? 네, 사용자 유저 정보죠. 이만큼은 무슨 정보예요? 네, 상품 정보예요. 한 테이블에 섞여 있죠. 지금 사용자 정보랑 상품 정보가 한 테이블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좋은 형태일까요? 왜 안 좋은 형태라고 생각하세요? 중복되는 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면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 봤겠지만 꺼내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러면 데이터가 너무 크게 쌓여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테이블들끼리는 관계라는 게 있다. 이 관계가 잘 이어져 있어야 우리가 테이블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네. 지금 이 기본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다 몰빵시켜 놓은 거예요. 한 테이블 안에. 이건 상당히 효율이 좋지 못한 테이블 관리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꺼내서 눈으로 볼 때는 편하지만 사실상 아주 별로인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테이블을 쪼개볼 거예요. 지금 하나의 테이블이죠. 얘를 3개로 쪼갤 겁니다. 주문 내역에 대한 테이블 하나랑 상품 정보에 대한 테이블 하나, 그리고 사용자 정보에 대한 테이블 하나, 이렇게 3개로 쪼갤 거예요. 물론 그 쪼개는 쿼리 또한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좀 해보시면은 정답 방금 전에 풀었던 거 정답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분리하기 이미지랑 테이블 분리 SQL이라고 있는데 일단 이미지 들어가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상황이 이거거든요. 유저 정보, 상품 정보, 이게 다예요. 이렇게. 그 와중에 지금 PK로 쓰던 아이디를 저는 그냥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냥 주문번호라고 얘가 생각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각각 특징이 다른 정보들을 테이블을 분리시켜서 3개의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낼 겁니다. 상품, 사용자, 주문. 자, 일단 이렇게만 아세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분리 SQL 들어가 보시면 똑같아요. 그냥 전체 선택, 복사, SQL YUG 와서 전체 선택, 붙여넣기, 그리고 전체 선택 F9 하면 돼요. 그럼 몰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웠다 다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테이블 3개 만들어 줄 거고 각각의 테스트 데이터 들어가는 것까지 완료돼요. 이렇게 하면. 자, 추가가 다 완료되셨으면 저랑 똑같은 형태로 테이블이 3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쇼 테이블을 해보면 3개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있죠? 이 문제. 이 문제를 그대로 다시 한번 풀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그냥 풀어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손흥민의 주문 개수. 우리 좀 전에 테이블 하나에 모든 데이터 다 들어있을 때는 그냥 유저네임 손흥민 해놓고 주문 개수니까 카운트 하면 끝났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손흥민의 주문 개수를 구해야 돼요. 테이블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유저 테이블 가보면 이런 게 들어있고요. 오더 테이블 가보면 이런 것만 들어있고요. 프로덕트 가보면 이런 것만 들어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린 손흥민의 주문 개수를 구하려면 뭐부터 까봐야 돼요?
아예 이 문제를 처음 푼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의 접근 방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오더에 가요. 왜냐면 주문한 개수를 알아야 되니까. 주문에 대한 내용은 주문 테이블에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오더를 갑니다. 와봤더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숫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유저 NO, 유저 넘버에 관한 이 정보를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애가 유저 넘버가 몇 번인지 알아와야 되겠구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유저 테이블을 까보는 거죠. 가봤더니 손흥민, 여기서 이제 허리로 좀 처리를 해보자면 where user name, 이게 손흥민인 사람의 우리는 아이디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유저 아이디예요, 아이디예요? 이건 로그인 할 때 쓰는 그런 아이디인 거고, 얘가 오더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유저 넘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그인 아이디가 아니라 이 아이디를 찾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아니라 얘를 봐야 된다. 그렇죠? 각각 다 PK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아이디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테이블을 먼저 까봤는데, 까볼 때 이제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디를 까보기 위해서 이렇게 쿼리를 날리면 되고, 뭐가 틀렸어? 이게 없네. 그러면 손흥민의 아이디는 1번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오더 테이블 안에 유저 NO가 1인에 찾으면 되겠네요.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1번이 손흥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왔으니까, 방금 전에 그러면 손흥민은 주문 내역이 3개가 있네,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줄수를 따져서 볼 게 아니라 알아서 숫자를 세서 본다면 3 나오는 거죠. 제가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 아시겠어요? 정보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취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취합하는 기준은 항상 테이블이 갖고 있는 PK들이 됩니다. 방금 오더 테이블에 있는 유저 NO라는 이 컬럼이 갖고 있는 이런 값들, 얘가 결국에 유저 테이블 안에 있는 PK 역할 ID랑 일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프로덕트에 있는 ID는 오더에 있는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그쵸? 얘가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상품 번호로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는 없어요. 이 테이블 안에는 정보 같은 건 없어요. 번호만 있어요. 단서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단서를 가지고 해당 테이블에 가서 얘는 얘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찾아낸 걸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손흥민의 주문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3개의 쿼리를 사용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걸 보고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니까. 자, 손흥민이 산 상품, 똑같은 방식이겠죠. 상품에 대한 정보를 봐야 되니까 일단 어디로 가야 돼요? 프로덕트로 가야 되나요? 일단 오더로 가야죠. 왜냐면 산 거잖아요. 주문을 해야지, 주문 내역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오더로 가요. 아까처럼 또 봅니다. 모르겠죠? 그럼 손흥민의 아이디부터 찾아야 돼요. 왜? 손흥민이 산 걸 찾아야 되니까. 그럼 손흥민을 찾죠. 가져와서 날려요. 얘 1번이겠죠? 그럼 손흥민 1번. 오케이. 그럼 얘가 산 거는 이 T 오더 안에 어디 있어요? 손흥민이 산 거부터 봐야 되니까. 유저 NO1 이렇게 검색하면 손흥민이 산 거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이거 보고 손흥민은 1번 상품, 5번 상품, 1번 상품을 샀구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간다? 이제 상품 테이블 가야죠. 상품 테이블에 갔는데 우리 이미 상품 번호를 알았네요. 몇 번 몇 번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왜요? 얘가 아이디로 되어 있겠지? 왜요 아이디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러면 1번 아이디가 1번과 5번인 애들이 조회가 될 거니까. 이러면은 네, 운동화랑 코트라는 걸 알았죠. 1번, 5번, 1번이면 1번은 어차피 중복이니까. 그러면 전체 다 보여줄 게 아니라 P 네임만 보여주면 손흥민 이상 상품은 운동화랑 코트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찾아내 오는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랑 누구를 매칭시켜서 찾고 있는지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4개의 쿼리로 해결을 했어요. 자, 다음 스커트를 산 사람 어디부터 봐야 돼요? 이것도 오더부터 봐야죠. 왜냐? 산 거니까 주문 내역부터 봐야 돼요. 봐요. 모르죠? 그럼 이 중에서 이 다음은 뭘 봐야 돼요? 이번에는 상품을 먼저 봐야 돼요. 스커트가 몇 번인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찾아야 되는 게 사람이니까. 여기서 왜요? 이름이 뭘로 되어 있으려나? 한번 조회를 보죠. P 네임이죠. 그럼 왜요? P 네임 얘가 스커트이네. 봐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 뭐예요? 아이디죠. 상품의 아이디. 그러면 사라는 걸 알았네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오더로 가야죠. 오더로 와서 왜요? 프로덕트 에노였던 것 같은데 그죠? 얘가 4이네. 찾으면 나왔네요. 아이디가 몇 번이래요? 유저 에노가? 유저 넘버가 4번이라고 하고 있죠? 둘이 같네요. 4번 4번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가요? 유저로 가야죠.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 사람이었으니까. 자 일로 와서 왜요? 아이디가 4번이네. 찾으면 송혜교가 나왔네요. 다 보여줄 필요 없죠. 사람만 보여주면 되니까. 유저 네임 원하는 답을 찾았죠. 이것도 4개의 쿼리를 사용해서 해결을 했네요. 자 4번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 주문 개수. 이거 어디부터 봐야 될까요? 이거 오더부터 봐야죠. 주문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그쵸? 아이고. 자 오더 봅니다. 근데 얘를 그냥 보면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상하겠죠? 이게 뭐야?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같은 사람들끼리 묶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룹 바이로 묶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에스터리스크를 썼기 때문에 집계함수가 사용되지 않은 컬럼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때는 기준을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에스터리스크는 모든 컬럼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 해당 컬럼이 나열된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럼 전체 다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써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단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서 보통 이럴 때는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명확하게 그룹핑을 할 수 있는 그 컬럼을 정해서 그냥 그룹으로 묶어주면 돼요. 이게 싫다. 그럼 애초에 여기다가 까면 돼요. 아이디, 유저, NO, 프로덕트, NO 다 나열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다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봤을 때 어때요? 카운트가 3인 애가 제일 큰 수잖아요. 그럼 1번 회원이 제일 많이 샀겠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명확하게 알려면 이대로 끝날 게 아니라 정렬해야죠. 아까는 제가 별명으로 했는데 지금 별명을 안 썼어요. 그냥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DSC. 그럼 얘가 정렬을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얘는
여기에 있는 컬럼이랑 동일한 거니까 이렇게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명만 찝어야죠. 리밋 1. 가장 많이 산 사람이니까. 그러면 1번 회원이 제일 많이 샀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돼요? 네, 찾으러 가야죠. 사람 찾으러 가야죠. 유저 와서 몇 번 회원? 1번 회원이죠? 그러면 1번 회원은 손흥민이야.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야. 알 수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정보가 나뉘어서 나왔는데 이 정보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랑 이름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아이디랑 이름. 근데 여기서 개수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되나요? 이건 안 되죠? 어떻게 보여줘요, 여기서? 애초에 여기서 카운트를 다시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카운트가 가능했던 건 여기에 주문 정보가 쌓여있으니까 얘가 가능한 거고, 얘는 유저 정보밖에 없는데, 이거 찾아내는 건 찾아내는 건데, 이 두 정보랑 얘가 갖고서 보여줬던 3이라는 정보랑 어떻게 합칠 거예요? 합치는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 유저 아이디랑 유저 네임 했죠? 그리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도 안 나올 텐데. 나오는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강제로 값 넣은 거예요, 제가. 이거 말고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받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정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 세 가지의 정보, 아이디랑 이름, 플러스 주문 개수, 세 가지를 한눈에 보여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는 가능해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돼요. 근데 안 된다, 한 번에는. 불가능하다.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럼 마지막 소지섭이 사용한 총 금액 얘를 한번 구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구하죠? 자, 일단 소지섭이 주문한 내역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럼 또 오더 테이블 까보고 유저 가서 소지섭이 몇 번인지 본 다음에 오더에서 소지섭이 주문한 거 추려놓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상품 번호 보고 상품 테이블 가서 얘네 가격 까보고 그 가격 더해야 돼요. 제가 말한 대로만 하면 되겠죠?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거는 그냥 할까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죠. 다 와. 뭐야? 자, 주문 봐도 몰라요. 유저에서 소지섭 찾아요. 소지섭 5번이야. 그럼 오더에서 찾아요. 그럼 소지섭은 5번, 8번 주문했네. 여기서 찾습니다. 그럼 소지섭은 코트랑 모자 샀네. 10만원이랑 3만원이네. 그럼 여기서 전체를 보여줄 게 아니라 썸, 프라이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말한 걸 좀 압축시켜서 그냥 딱딱딱 한 건데, 자, 이렇게 해야 우리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테이블 한 개였을 때랑 테이블을 세 개로 분리했을 때랑 이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식이 어때요? 길어지고 심지어 한 번에 보여줄 수도 없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고 난리 났죠. 불편하죠. 근데 우린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물론 지금처럼 계속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테이블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이거는 처음에는 지금 딱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보는 것처럼 너무 불편한데 굳이 이걸 왜 나눠야 돼?
내가 이걸 왜 왔다 갔다 머리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왜 해야 되지? 싶겠지만 조금 더 데이터베이스가 익숙해지고 조금이라도 데이터베이스의 뭐 설계 플러스 뭐 쿼리 이런 것들을 좀 습관해 보시다 보면은 테이블이 분리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간단해져요. 이거는 약간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제약사항이 많으면 유지보수가 쉽다, 관리하기 용이하다, 개발할 때 신경 쓸 게 많다, 이런 장단점이 있었죠? 그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처음에 설계할 때 좀 머리가 아픈 것 뿐이지 해놓고 나면 엄청 효율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이런 식으로 나눠놔요. 절대로 한 테이블에 묶어놓지 않아요. 자, 지금 이렇게 여러 번 쿼리를 날리고 보고 짜집기 하고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좀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조인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 조인에 대한 얘기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지고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